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익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비타민C 화장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종류의 비타민C 화장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비타민C 화장품 속에서 내 피부에 잘 맞는 비타민C 화장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비타민C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여러가지 비타민C 성분들의 차이점, 그리고 비타민C 화장품에는 얼마만큼 비타민C가 함유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비타민C 화장품에 비타민이 배합되어 있는 것은 잘 알겠는데 언제 이 비타민C가 잘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좋은 비타민C 화장품의 조건, 비타민C 화장품에 대한 성분 분석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비타민C 화장품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사실 궁극적인 물음에서 시작하면 우리가 비타민C 화장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활성산소와 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와 싸워서 신체의 노화와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성분입니다. 우리 피부의 근본적인 탄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진피에 있는 콜라겐도 이 비타민C가 없으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타민C는 먹는 것도 좋지만 피부에 바르는 것도 좋다고 굉장히 많은 논문들과 연구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약처에 고시되어 있는 미백 기능성 성분에도 우리가 비타민C 성분을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 성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순수한 비타민은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순수한 비타민인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성분을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에서 안정화시키거나 열이나 빛 등 다양한 조건에서 안정화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비타민C에서 유도해서 만들어낸 비타민C 유도체 성분들도 있습니다. 아스코빅 애시드는 순수 비타민C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C 유도체 성분에는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아스코빌 팔미네이트, 소듐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소듐 아스코빌 팔미네이트,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테트라 이소팔미토일 아스코빅 애시드, 이러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비타민C 성분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성분은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순수한 비타민 성분입니다. 높은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는 비타민C는 아스코빅 애시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 비타민C 성분인 아스코빅 애시드는 빛과 열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아스코빅 애시드는 순수 비타민C 성분인 만큼 높은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열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C를 고도로 정제하고 안정화시켜서 화장품에 넣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화장품에는 그래도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순수 비타민C 형태로 화장품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비타민C 유도체 성분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순수 비타민C 성분인 아스코빅 애시드가 지니고 있는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이 아스코빅 애시드라는 순수 비타민C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비타민C 화장품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비타민C 성분으로 아스코빅 애시드 가 전성분에 배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의 경우에는 아스코빅 애시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름 그대로 전성분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비타민C 화장품을 사용할 때 아스코빅 애시드가 비타민C로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면 된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비타민C가 배합되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많이 함유되어 있을수록 피부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 화장품, 그러면 비타민C가 100%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면 제일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피부에 유효한 고효능 성분이지만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C 성분인 L-아스코빅 애시드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pH 3.2의 비타민C가 얼마나 피부에 많이 흡수되는지 확인을 했는데 20% 이상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 오히려 흡수율이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 함유량이 20%를 넘어가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사실 비타민C 화장품은 비타민C 성분을 20% 함유하고 있어도 충분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험에서 pH 3.2라는 조건에서 실험을 한 것처럼 비타민C는 언제 우리 피부에 잘 침투를 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C는 우리 피부에 잘 침투해야지 항산화 효과를 그대로 우리 피부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C를 우리 피부에 잘 침투시키는 것이, 잘 흡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C 화장품은 비타민C 화장품이 pH가 산성일 때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피부의 정상 pH 수치는 5.5, 약산성에 가깝습니다. 비타민C 성분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산성에서 우리 피부로 잘 흡수되는 것입니다. 비타민C 화장품을 사용하시면서 따가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경우도 우리 피부의 pH와 산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타민C 화장품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낮에는 비타민C 화장품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 화장품은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노화와 산화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타민C 화장품을 사용하셨을 때는 비타민C 성분과 피부를 모두 보호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외출을 하시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마지막 스킨케어 단계에 발라주시고 외출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타민C 화장품을 사용하시면서 낮에 비타민C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만 비타민C 화장품을 매일 사용해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피부 타입 그리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좋은 비타민C 화장품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비타민C 화장품에 순수 비타민C 성분인 아스코빅 애시드가 함유되어 있는지 첫 번째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성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용기를 채택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순수한 비타민C 성분은 빛에 약하기 때문에 갈색병이나 혹은 불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성분을 피부에 유효할 수 있는 함량을 함유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피부에 잘 흡수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인 산성 pH의 비타민C 화장품인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전에 비타민C 화장품의 전성분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비타민C 화장품을 잘 고르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타민C 화장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건강한 피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